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앞서 오늘은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의 두 후보지인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점검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 유력하지만 이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게 부담입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입니다. 인수위원들의 답사에 이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인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건물 안팎과 회의장 등을 살펴보고 부처 관계자들의 브리핑도 들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국민소통과 국가안보를 위해 어디가 적합한지, 국민 불편은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답사까지 마친 윤 당선인은 내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집무실이 국방부가 될 거란 관측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외교부 청사의 경우 당초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취약한 보안과 경호 문제가 약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국방부 청사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 경호에 유리하고 지하 벙커와 같은 보안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유력한 이전 장소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중심인데 대통령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또 하지만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건 큰 부담입니다. 집무실 이전을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국방부를 당장 비우라면 안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수위 안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늦어진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공약을 안 지켰느냐, 약속을 안 지켰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만큼 내일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최종 확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내린 폭설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서 차량 17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동해안 방향 교통이 2시간 동안 마비됐는데요.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희뿌연 눈발이 흩날리는 고속도로.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양양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8살 남자아이를 포함해 4명이 크게 다치고 일가족을 포함해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2개 차선이 전면 통제돼 2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바닷가 바위 위에 흰색 승용차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목재 난간을 뚫고 바다로 빠졌습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차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80대 노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검정색 승용차 창문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10m쯤 떨어진 식당 건물에서도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 번지는 거 봐봐요. 난리 났어.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붙잡힌 식당 주인인 66살 남성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주하고도 어쨌든 그 감정이 있는 거죠.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불 붙을 수 있는 걸 올려놨겠죠. 승용차 역시 남성이 빌린 차량이었는데 내부에서 번개탄이 발견됐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방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8만여 명이었습니다. 나흘 만에 40만 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등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다음 주에 거리두기 완화까지 예정된 만큼 유행 정점 이후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기차역 임시선별 검사소입니다. 주말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대기 시간은 1시간까지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동네 병원까지 검사 장소가 확대됐지만 연이을 감염자가 쏟아지는 탓에 임시선별 검사소도 여전히 북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8만 1천여 명, 누적 확진은 9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나흘 만에 40만 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확산세는 유행의 정점으로 예측됐던 다음 주 수요일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모레부터 시행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의 영향 역시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잇따른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확산세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이번 조치 역시 다소 섣부른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점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확진자가 좀 줄어든 다음에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유행의 정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선 방역당국과 의료계의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확진자가 지금보다 급증하진 않을 거라고 보면서도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점 후 2주에서 3주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폭증할 수 있는데 전국 중환자병상 10개 중 6개 이상은 이미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도 규모의 유행 증가도 중환자 병상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중증이나 사망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한 고연령층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도 중요하다며 모레부터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의 중앙 광장입니다. 텅 빈 유모차 109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사망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숫자인데요. 전쟁의 대가로 희생된 어린 영혼들을 애도하고 이런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의미입니다. 전쟁 3주차에 접어들면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이곳 르비우까지 어제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르비우와 가까운 폴란드 국경 도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르비우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임시 피난민 대피소가 마련된 폴란드 프세미실 중앙역에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온 난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역이라서 늘 혼잡한 곳인데요. 르비우 군용기 계류장이 폭격을 당한 어제부터 피난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뒤가 바로 이 중앙역 광장인데요. 난민들을 태우기 위한 버스가 항상 이 역 광장을 오고 가고 있고 임시 대피소 사무실 앞에는 난민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 대피소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을 피해 르비우를 떠나온 다리아 씨를 만났습니다. 다리아 씨는 러시아군의 폭격이 시작된 직후 두 아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We had today 6 bombs, so we decided to leave our house because it's very dangerous. It's danger for my kids. 르비우시를 떠나지 못한 올렉 씨에게 화상 전화로 지금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피난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이 남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В будь-якому випадку, тобто, якщо це зі сторони Росії піде агресія сюди, я, звичайно, як театр, і піду воювати за свою батьківщину, за кожен сантиметр. 우크라이나 난민이 집중되는 프셰미실 중앙역에는 폴란드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요. 러시아군의 공격이 국경 부근인 르비우까지 도달하자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we're afraid out of it because it's quite near from our country, so things are getting worse and worse. 폴란드 국경 수비대는 개전 첫날인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피난민 20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왔다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어제 르비우 폭격 이후엔 하루 만에 5만 명의 난민이 늘어났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국경 밖으로 탈출한 난민과 우크라이나 국내의 난민을 더하면 1,000만 명의 난민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르비우가 공격을 받으면서 르비우에 있던 한국 대사관 임시사무소도 어제 철수를 했죠. 네, 르비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한국 대사관 임시사무소도 결국 인근 국가인 루마니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사무소의 공관원들과 함께 교민 가족 5명도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왔는데요. 이들은 폴란드를 거치지 않고 헝가리로 곧바로 이동했습니다. 르비우의 교민 유경훈 씨는 포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요. 6시 30분에 미사일 단발로 4발이 쿵쿵쿵쿵 떨어져서 그 소리에 그 집안이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잠에서 깨어나고. 유경은 씨의 집은 군용기 계류장과 불과 7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포탄 소리에 아무 준비도 없이 살기 위해서 탈출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방공호로 지금 막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봤고요. 저희도 빨리 준비해서 방공호로 내려가서 진정돼서까지 1시간 정도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경훈 씨 가족은 공관원들과 함께 르비우를 떠난 뒤 4시간 만에 무사히 헝가리에 도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25명의 교민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잔류를 희망하고 있고 4명만 상황을 봐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일주일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별도의 격리 휴가를 더 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면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여행사 사무실.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립니다. 서유럽 쪽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혹시 상품이 있을까요? 기존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했지만 돌아온 뒤엔 자가격리가 필수였습니다. 여행 기간과 별도로 휴가를 일주일 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턴 국내 입국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아, 그럼 다녀와서도 격리가 없는 거예요? 네네, 없습니다. 선뜻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던 가장 큰 빗장이 풀리면서 여행객도 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정부가 격리 면제 방침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새 해외여행 상품은 2배 넘게 팔렸습니다. 항공권 예약도 1년 전보다는 9배, 한 달 전보다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기 직전인 작년 11월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해외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50% 넘게 늘어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실질적인 정상화라기보다는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지금은 이제 진정한 여행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실질적인 여행이 가능한 분위기여서 실제 여행 예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한 홈쇼핑에서 판매한 하와이 패키지 여행 상품은 1,200건의 주문이 몰려 1시간 만에 9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관건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설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진정되면 2년 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은 가까운 휴양지 중심으로 늘다가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 장거리 노선 수요도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증편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출입국자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에서도 항공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해 다음 달 전 세계 국제선 여객 수는 코로나 확산 직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